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사라진 스카이데일리 공작 80518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카이데일리 사주가 그동안 스카이데일리에서 5.18을 연재한 것에 대해서 사과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각종 5.18 은폐 단체들이 일제히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또 좌익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스카이데일리가 그동안 5.18에 대한 연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18 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러는 거구나. 5.18 이거 끝도 없이 벌어지는 건데 정말 진절머리 난다. 이제 그만 떠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공작이란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먼저 5.18에 북한군이 왔다 이렇게 떠들어댄 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지만원입니다. 지만원에 대해서 각종 5.18 단체들이 고소고발을 남발을 했고, 지만원은 그래서 옥살이를 2번이나 했었습니다. 이러니 누가 지만원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만원이가 5.18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부인하는 사건들은 바로 5월 21일 집단 발포, 그것도 11여단의 수협빌딩 집단 발포 사건을 오후 1시 정도에 도청 앞에서 벌어진 걸로 조갑제와 함께 은폐를 한 겁니다.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5.18 때 집단 발포는 21일 오후 1시 30분이나 40분경 도청 앞에서 11여단이 시위대에게 집단 발포한 거다, 이렇게 11여단 안붕 대대장하고 말을 짜 맞춰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즉각 또 영화를 만들어서 오후 1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전사 11여단이 앉았어 서섰어 이런 자세로 조준사격을 했다, 이런 영화를 발표하면서 좌익들이 대대적인 선전을 해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보게 하고, 이거를 교과서에 또 실어가지고 세뇌교육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자료가 부족해지니까 모 대학 교수와 함께 수협 빌딩 옥상이 아니라 금남로 일대 빌딩 옥상에서 공수부대 저격병과 시민군 저격병들이 발포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조작을 하고 수협 빌딩 집단 발포와 교도소 습격으로 죽은 북한군 430명이 청주에서 유골로 발견되자 교도소 습격 사건으로 430명이 죽은 거다, 이렇게 또 조작을 했고, 특히 1번 광수를 성악가 조성일 씨가 찾아서 발표를 하자 그 발표 또 일배에다 한 겁니다. 일배. 그 당시에 일배는 지금의 홍배가 아니라 진짜 일배였었습니다.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설명하자면은, 일배에서 5.18에 대한 사실을 계속 폭로를 해 나가자 전라도 단체들이 일배를 돈으로 사버린 겁니다. 매수한 거죠. 그래서 일배 주인을 내쫓고 전라도 세력이 일배를 차지해가지고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반전라도 단체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면서 5.18 이야기를 서서히 줄여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일배를 돈으로 샀다는 이야기도 절대로 하지 않고, 툭하면은 우익에게 저놈 일배충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일배를 돈으로 산 사실을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성일 씨가 1번 광수를 발표하자 틀림없이 북한군이 맞다고 언론서 보도를 해나가자 바로 지만원이가 시스템 클럽에다가 영상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바로 그날 밤에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미국 CIA에서 영상 분석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 시스템 클럽을 돕겠다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성일 씨가 일베에 1번 광수를 발표한 3일 후에 시스템 클럽에다가 1번, 2번, 3번 광수를 발표하면서 노숙자 담요가 찾아낸 거다,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1번, 2번, 3번 광수부터 노숙자 담요와 지만원이가 같이 찾아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만원과 노숙자 담요가 5.18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남굴사에서 땅굴 사업을 같이 했던 관계입니다. 지만원이가 남굴사의 발기인인데 이런 사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지만원이가 시스템 클럽에다가 노숙자 담요가 시스템 클럽에 처음으로 글을 올린 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만원이가 시스템 클럽에서 영상 전문가를 찾습니다라고 글을 올리기 훨씬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를 발표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들통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자 담요가 시스템 클럽에다가 글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나중의 일이고, 그 이전에 먼저 일베에다 글을 올렸던 겁니다. 노숙자 담요는 미국 CIA
CIA 요원이 아니고 북한 공작원입니다. 그런데 일베라는 시스템 그 당시에는 글을 올리면은 글을 쓴 IP가 찍히던 시절입니다. 노숙자 담요가 올린 글에는 다 연변에 IP가 찍힌 글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 북한말 였습니다. 그 당시. 물론 자료는 다 갖고 있죠. 이렇게 해서 노숙자 담요가 찾아낸 북한군은 17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숙자 담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170명 정도가 그 안에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80518에 1980년 5월 25일 공한시에 이을설 부대가 도청에서 아시아 자동차에서 탈취했던 차량 19대의 잔존 세력이 분승해가지고 영강 앞바다 백수 해안으로 도주했다는 그 사실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명에서 430명이 죽고 생존자 170명이 아시아 자동차 19대의 분승을 한 그 숫자와 맞춰보면 딱 맞는 겁니다. 그 숫자를 노숙자 담요가 170명만 살아왔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광주 교도소를 방어했을 때 M60 공용 화기를 책임졌던 공수부대 문중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M60 내정을 수령에다가 어디에 배치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 배치한 자리는 지만원이가 교도소 뒷산 설탕고지에서 북한군 430명을 기관총으로 쏴 죽였다고 했던 자리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를 방어했던 삼공수에서는 지만원이가 말하는 설탕고지 뒷산에는 공용화기를 지급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만원이는 청주공원에서 439 6월이 발견됐을 때는 항구를 비닐에 싸가지고 칠성판에 묶어서 지하 1m 깊이의 일렬로 나란히 매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맨 처음에 현장에 출동했던 기자가 현장을 보고 올린 글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25구씩 포장된 시신을 한 묶음으로 묶은 큰 덩어리, 이 큰 덩어리 비닐이 포크레인에 끌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80518에서 청소차에 25구씩 실려서 어디론가 갔다. 이 내용과 일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작게 80518에서는 청소차에 25구씩 시신을 실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 미국 타임즈 표지에 실렸다. 그리고 얼굴에는 하얀색 페인트 칠이 칠해져 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스카이 데일리는 그 사진은 아니지만 얼굴에 페인트가 발라진 그런 시신 더미를 찍은 사진을 스카이 데일리가 확보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만원 재판에서 검사가 당신 여러 번 검찰에 불려와서 진술을 했는데 내가 그 진술서를 다 보니까 당신 지금 노숙자 담요와 당신이 같이 북한군을 600명을 찾아서 다 글을 올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글을 보니까 아닌 걸로 돼 있다. 어느 게 진실이냐 이렇게 다구치자 지만원이가 사실은 노숙자 담요 아이디를 갖고 내가 1인 2역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깜빡이 한 거죠. 여기서 지만원과 함께 5.18 연구회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전남대학교 이주천 교수가 아니 지만원은 왜 IP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는가? IP 발표를 하면은 네가 깜빵에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렸고 법원에서도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지만원이가 끝까지 IP 공개를 거부하고 깜빵에 간 사실. 이 사실과 바로 스카이 데일리가 5.18 발표를 할 때 제대로 했냐 이겁니다. 스카이 데일리가 육사 출신 24단 중대장 최종원 씨와 함께 발간한 책에는 185 공병대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185 공병대대는 원칙적으로는 2군 사령부의 출동 명령을 받아가지고 24단 지휘 차량이 통과하는 길목에 배치돼서 경계 근무를 했어야 하는 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비켜나서 광주공원 광천 일대에 배치됐는데 사실은 그게 이을솔 부대를 경호하는 31사단 보병대대를 시대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31사단 보병대대 외곽에서 주둔을 했던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죠. 바로 이 185 공병대대가 송암동의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를 매설했던 부대입니다. 반역 부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때 시위 진압에 참가해서 큰 공을 세우다가 시위 군중들에게 쫓겨서 목포로 도주했던 걸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절대로 교도대대 조교가 전사했고 그 시신이 5.18 묘역에 없다. 그리고 통합병원 방위병이 대리 매장돼 있다. 이것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청청모에서 동작동 5.18 묘역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와서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묘역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사 한 줄 안 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가 불확실하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투교육사령부와 11여단 전투상부에 11여단 반격으로 전교사 교도대대 조교 1명이 전사했다. 이 기록이 명백하게 있고 그 전사한 교도대대 조교가 동작동 5.18 묘역에 무덤이 없다. 이것도 증거고 그 조교의 시신이 망월동에 안 매장돼 있다. 이거를 광주시청에서 무용고 시신이 지금 딱 두고 남아있다. 이것을 증언까지 줬는데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뭐가 증거입니까? 바로 청청모에서 통합병원 방위병을 대리매장했고 대리매장한 시신이 바로 교도대대 조교 전사자였다. 그리고 그게 북한군이라 그렇다. 이런 사실을 전자책을 통해서 발표를 하자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민진사와 국군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자료를 각종 발표를 하면서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두호란 사람이 5.18 묘역에서 연설을 할 때 자기들이 이거를 국방부에다 신고를 했고 국방부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로 넘겼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양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추적한 게 몇 년이 되고 그 과정이 하나하나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누가 턱커덕 야 송암동에서 11대단 총에 맞아 죽은 전교사 조교가 북한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일일이 추적을 해가면서 동작동 묘역을 다 확인까지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두호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을 때 이두호 씨는 못한다고 거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행사에서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마치 전일빌딩 옥상에 헬기가 아니면 사격을 할 수 없다. 왜냐?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발표를 5.18 단체들이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저거 거짓말이다. 전일 빌딩보다 높은 빌딩은 없었지만 각 빌딩에는 아주 높은 통신탑이 있어서 통신탑 꼭대기는 전일 빌딩보다 훨씬 높다. 주변만 해도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림으로 통신탑 꼭대기에서 전일 빌딩으로 사격하는 그림을 발표를 했을 때 이거를 장군의 소리라는 유튜브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그거를 갖다가 막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쓴소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병 출신이다. 당신들은 장군 출신이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등골을 빼먹고 옷도 안 입히고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면서 그 돈으로 자식들 먹여 살린 사람들이 제대하고서도 병들이 쳐드는 거를 그냥 막 뺏어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장군의 소리는 유튜브 방송을 접은 걸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전군 구국 동주에는 장군까지입니다. 병 출신이 몇 년간 어렵게 각종 증언자들을 통해서 얻어낸 자료로 밝혀낸 진실을 그냥 막 갖다 자기들이 한 걸로 만들어도 되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당신들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쫄병들 부처님 오신 날 쫄병들 주라고 민간인들이 보낸 사탕 4명당 사탕 하나씩 배급을 하고 4명당 사과 하나씩 배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한 거 우리 쫄병들은 그거 잊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들이 장교 식당에서 먹던 하얀 쌀밥도 그 병들을 먹으라고 준 쌀을 빼돌린 겁니다. 병들은 노예가 아니고 장교를 할 줄 몰라서 쫄병으로 간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청청모가 발표를 하자 특전 전우회가 갑자기 5.18 단체와 손을 잡고 망월동에 가서 울고불고 하고 5.18 단체를 현충원으로 끌고 와서 인사를 시키고 이제는 화합을 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군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거 천년 만년 이어져 나갈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주도적인 단체의 회장이 중앙정보부의 모든 비밀을 김대중에게 정례 보고를 했던 정성홍이고 임동원과 함께 5.18 김대중 여단 병력을 10만 명으로 늘리면서 그 비자금을 5대 게이트 사건을 만들다 진승현 게이트로 구속됐던 정성홍이라는 걸 제가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5.18 때 걸려들었던 김대중의 큰아들이 깜빵에서 나올 때까지 옥바라지를 중앙정보부 요원 신분으로 해줬다는 사실까지 다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5.18 민간조사위원회와 그 다음에 국군명예회복추진위원회의 5.18 조사에 대한 진실성은 사실이 아니고 공작을 대행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된 청주회 국정원장들의 시다발이 최수영이가 그 단체에 소속돼 있고 고용주 변호사라는 사람도 소속돼 가지고 때가 되면은 광주에다가 5.18 현수막을 그렇게 달았던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작을 통해서 작게 80518이 많은 국민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공작 80518에서는 북한군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북한으로 탈출했는지 과정이 다 공개될 겁니다. 이게 민주화입니까? 이런 게 다 들통나니까 이제 북한군과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활동을 분리해서 이야기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어깨동무하고 국군 장병들을 막 쏴 죽이고 산 사람을 뉘어놓고 돌멩이로 내려 찍으면서 죽이고 도청 지하로 끌려갔던 11공수여단 트럭 운전병 병장을 산채로 도끼로 막 찍어 죽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북한군과 민간 시민들의 폭동을 분리해서 민간 시민들의 폭동은 민주화로 인정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광주의 일반 시민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시아 자동차를 들이치고 무기고 44군데에서 각종 폭약, 수류탄, 중기관총, 소총, 권총, 실탄 40만 발 이상을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걸 들고 북한군과 함께 한국군에게 총질을 하고 지뢰를 묻어주고 차량으로 깔아 죽이고 돌로 산채로 찍어 죽이고 도끼로 산채로 찍어 죽일 때 박수를 쳤습니까? 5.18 때 길거리로 나서서 총을 들었던 돌멩이를 던졌던 또는 북한군에게 주먹밥을 줬던 이런 사람들은 다 여적죄로 처벌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진실을 말하는 저를 정치적인 탄압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국민된 기본권까지 다 뺏어가면서 저에게 민주화 요구를 승인하라, 인정을 하라 이런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이미 미국 워싱턴 쪽에서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바로 중국 정보부에게 국정원의 정치정보 주권을 넘겨줘가지고 지금 국정원 안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한국을 비밀 통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다 미국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최소영이가 갑자기 국정원을 개편하고 들고 나오는데 수박들 이야기에 절대 현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가 너무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